요즘은 장마 기간이 길어지니까 눅눅하고 아주 고생들 많으시죠? 곰팡이도 끼고 해서 환기도 해야 되는데 또 계속 외부 습도는 높고 이럴 때 우리 사람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덥고 습할 때 생기는 곰팡이들이 꿀벌에도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곰팡이에 의해서 일어난 꿀벌의 질병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 꿀벌이 비록 이제 조그마한 곤충이긴 하지만, 음, 있을 만한 그 구색을 갖춰서 감염병이 있습니다. 세균성 감염, 또 곰팡이성 감염, 또 바이러스성 감염, 그리고 여러 가지 원충, 또 외부 기생충, 그 외에 해충 같은 것들이 이제 꿀벌에 여러 가지 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게 진균성인, 그러니까 곰팡이 감염병인 백무병, 석고병, 그리고 노점화병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분을 한 것은 백무병이나 석고병. 어, 백무병이나 석고병은 그 감염 원인 곰팡이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다른데요. 촉브루드, 스톤브루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나 뭉쳐서 석고병 이렇게 그냥 같은 개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요것들은 그 꿀벌의 유충에 발병하는 것들이고요. 노제마병은 꿀벌의 성충에 발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꿀벌 질병의 질병을 인지하고 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안성 질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꿀벌에 그 병균들이 있기는 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발병을 하느냐, 임상 증상을 나타내느냐, 안 내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감기균이 늘상 존재하고는 있지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감기가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그 병원체들이 꿀벌에 상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악취로라든가 영양 부족 또 외부에 발생하는 장애 또 유전적으로 취약한 면역력 또 양분과가 어떤 부적절한 처치를 한다든가 꿀벌이 뭐 다양한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스트레스가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병인체가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임상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발병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꿀벌 질병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제 꿀벌 전문 수의사라든가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소 혹은 가축위생시험소 이런 기관에 의심나는 그 시료를 의뢰한다 그러면 정확한 진단 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본인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험에 의해서 긴가민가 이게 질병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에는 그런 의뢰를 해서 시료를 의뢰를 해서 그 방역기관 동물 방역기관에 시료를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어, 지레짐작으로 뭐 이것이 아닐까 하고 뭐 이상한 약제를 처치한다든가 이런 그 맹목적인 양봉행위는 피해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꿀벌의 질병이 발생했다. 이것을 이제 퇴치하는 방법을 보면은 우선 꿀벌 자체 내에서 이제 치유를 시키는 방법이 있죠. 어, 꿀벌 자체도 면역 펩타이드라든가 이런 면역 기전이 있고요. 또 꿀벌의 그 집단 면역 오염된 것을 청소해낸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꿀벌 사회에서 꿀벌 본군 내에서 질병 퇴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오염된 소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소비들을 제거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사양을 하고 또 풍부한 민원이 제공된다면은 질병을 스스로 이제 그 질병으로부터 이제 극복할 수가 있죠. 또 무명일기를 이용한 인공분봉 처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폐사 처리, 예를 들어서 뭐 기저나囊충고병에 걸린 그 공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소각시켜 버린다든가 그 오염된 분을 그래서 더 이상의 확산을 이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야,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균성 질병 중에서 우선 백무병과 속고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백무병은 이제 우리 칠판에서는 그 백목처럼 그 유충이 균사에 감염돼서 딱딱해서 떨어진 게 이제 백목 쪼가리 같다. 그래서 촉브루드라고 하고요. 이것들은 이제 그 유충의 그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석고병은 이제 돌처럼 딱딱해진다. 그래서 석고병이라고 하죠. 그세 번째로는 이제 노재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백무병은 이제 원인 곰팡이가 스코스페라 아피스라는 아피스 요 벌이라는 뜻이죠. 벌에 감염하는 음, 곰팡이인데 이걸 유충의 증상이 발현해요. 특히 수펄 유충이 더 감수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봄, 초여름 이때에 한참 그 생육 시기에 일교차가 큰 시기에 이제 많은 그 유충이 존재할 때 이때 일교차가 큰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어, 야간에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어, 이른 봄에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봄에 그 날이 또 이렇게 또 추워지는 이런 시기에 어, 이 유충들을 벌들이 다 케어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유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그 다시 추워서 봉구 형성 비슷하게 벌들이 응축이 될 때, 그때에 이제 그 관리 못 받는 녀석들이 죽게 되고, 거기 이제 곰팡이가 감염돼서 이제 자라게 되죠. 근데 이 곰팡이의 포자에 의해서 유충이 포자를 먹게 되면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데, 감염이 되는데, 이 포자들의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포자가 있다 그러면 언제라도 다시 재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염된 유축은 수분을 잃고 죽게 되고, 그래서 그 곰팡이 하얀 균사를 덮여가지고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청소벌들이 얘네들을 아, 제거해버려서 소문 앞에 수북하게 쌓이게 되죠. 그 미국 기저하고는 달리 감염 유축이 이렇게 쉽게 잘 떨어져 나갑니다. 이러다가 이제 따뜻한 30도가 넘는 여름철 이후에는 이제 감소되거나 그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늦은 봄에, 초여름에 이 백무병의 피해를 입으면 정상적인 봉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자 빌드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대유밀기의 그 생산성이 채미 꿀을 가져와야 할 벌들이 줄어드니까 그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니까 생산성이 크게 이제 감소하게 되죠. 보면은 소문 앞에 이 일벌들이 이제 그, 이 감염된 유충 딱딱하게 된 놈들을 뭐 청소하기 위해서 꺼내놓죠. 우선은 뭐 이게 많으니까 다 치우질 못하고 우선 이제 그 소비에서 이제 뽑아낸 것들이죠. 보면은 이렇게 유충들이 석고처럼 병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스페라 아피스 단일 감염 어쨌든 곰팡이 하나 한 종류의 단일 감염되면 이렇게 하얀색을 띠는데 중복 감염되면 뭐 황갈색이나 까만색 이렇게 이런 모양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판을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그 유충들이 이제 죽어서 이제 곰팡이가 자라면서 이제
균사가 덮이게 되죠. 그래서 하드먼미스, 그러니까 딱딱한 뭐 미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촉구로도 촉구병의 이제 그 공판 내에서의 이제 증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유증 단계에서 이렇게 촉구병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쩌면은 공개된 후에 이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자세히 보면은 균사가 이렇게 자라면서 점점 얘가 딱딱해지죠. 이 이것도 이제 우화되지 못하고 이제 미라가 돼버린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이 원인 곰팡이들은 이제 포자낭에 포자가 쌓여 있어서 이게 터지면서 남아갖고 이것들을 이제 유충들이 먹으면서 다시 또 감염이 석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자의 형태로 꿀벌이 유충에만 감염이 돼요. 이 백무병, 석고병, 아스코스페라피스 곰팡이는 유충에만 감염되고 섬유엔 감염이 없고요. 이 포자가 이게 홀씨라 그러죠. 우리 초등학교에서 쓰는 용어로 아주 장기간 병원성을 유지하면서 죽지도 않고 있다가 적절한 그 숙주를 만나면 다시 또 이렇게 감염이 되는 아주 생존력이 강한 이제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꿀벌 유충의 입으로 들어와서 장에서 이제 부화돼가지고 이 곰팡이 균사 형태로 급속히 증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충을 치사시키고 죽이고 장과를 관통해서 이제 증식을 하죠. 그래서 균사를 유충 전체를 감싸게 되는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꿀벌의 유충을 배지로 삼아서 곰팡이가 이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스코스페라 아피스 혹은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이제 석호병은 이제 그 녀석의 감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 종의 균주가 감염됐을 때 이게 죽은 유충들은 하얀색을 나타내고요. 그 두 균주가 같이 감염됐을 때는 이제 그 곰팡이의 영양체의 색에 따라서 갈색이나 혹은 흑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하얗게 똑 떨어져서 백육처럼 나오면 요거는 이제 단독 감염이죠. 요거는 이제 중복 감염이 된 거고요. 그래갖고 이런 포자랑에서 포자가 만들어지고 홀씨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이 나와서 또 옆으로 전파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제 전파를 계속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라 그러면 어, 뭐 유충판 밖에서 많이 발견되고 이게 뚜껑이 닫혀 있을 때 이미 속에서 그 감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소문 앞에 그 청소벌에 의해서 소문 앞에 허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유전자 검사법으로 PCR로 이제 확진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워낙 그 증상이 뭐 전형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 균주를 좀 동정할 경우 외에는 이 PCR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되고 어떻게 전염이 되느냐? 그 포자의 형태로 그러니까 홀씨를 먹었을 때 이제 감염이 된다는 거죠. 일본의 어린 유충에게 이제 밥을 줄 때, 먹이를 줄 때, 홀씨가 섞인 꿀이나 화분을 주는 거죠. 그래갖고 어린 유충이 이제 감염이 되는데, 어, 그러니까 그 감염되는 그 연령대가 아주 어린 유충에게만 관리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퍼는 더욱 감수성이 높고요. 그래서 감염된 유충의 사체에서 충분히 증식해서 포자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일벌들이 사체를 이제 제거하는 이제 과정에서 또 감염 본군에 오염된 화분을 섭취를 해가지고 감염 본군에서 여왕벌이나 다른 일벌 등으로 이 포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감염된 봉군에서 또 건강한 봉군, 다른 벌통으로 이제 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체를 제거하면서 오염된 것들을 이제 사체를 뭐 평소 벌들이 빗자루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입으로 닦아내는, 주둥이로 닦아내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다른 그 영양 교환을 통해서 이제 다른 벌들에게 그 전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장 전체에 오염돼 갖고 공장 내에 다른 많은 유충을 계속 감염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 전체에 석고병이 이제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곰팡이가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습한 이런 식의 곰팡이들이 잡히잖아요. 꿀벌레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벌을 킬때 습한 북한 지역을 피하고 그러니까 햇빛이 쬐는 뽀송뽀송한 양진역에 벌통을 놓는 게 이제 가장 좋죠. 또 호자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양봉지구들이나 그리고 벌꿀 요것에 의해서 다른 벌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차단을 해야 된다. 오염된 병이 있는 병이 나서 버려야 할 소비에 꿀벌이 남아있다. 야, 이거 아깝다고 내놔서 다른 벌들이 좀 가져가도록 놔둔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질병, 비단 이런 그 곰팡이성 질병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 세균성 질병들을 공장 전체에 적발시키는 그런,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꼭 얼마 안 되는 꿀장 그거를 아끼다가 양봉을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염됐다 싶으면은 아끼지 말고 그 다른 벌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로 소가를 시킨다든가 어쨌든 멸균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오염된 화분에 있는 포자가 그것이 그런 화분이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공공간의 전파 차단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된다. 이색적인 관점에서 전파 차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되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 그 멸균을 이제 실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독들을 해야 되는데 오염된 기구 같은 것을 멸균 소독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적어도 그 오염된 동물을 다루었던 기구는 이제 다른 동물을 만질 때 최소한 알콜로 소독한다든가 최소한 음, 어, 이그 기구들을 이제 멸균을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만선 조사법은 이제 그 열처리를 안 하고도 멸균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그런데 화분 같은 것들, 그런 것을 뭐, 꼭 찍어라 그러면 다 영양성도 있겠지니까, 간만선 조사법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균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방사선을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화시험 같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 우리 일선 농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 방역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기 발견해서 처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무병의 증상을 자수해서 이상하다. 문제 그 인식을 조기에 인식을 해가지고 빠른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벌통에 어떤 곰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벌통에 그 죽은 뭐 먼지 같은 걸 제거하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아무튼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병의 진행을 억제하도록 이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백록병이네, 석고병이네 이것을 우리가 보고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방역기관에 시료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제일 예,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치료제로서 이제 곰팡이 제제니까 마땅한 제제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십수년 전에 그 알보픽스라는 항균 페인트 갖고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곰팡이균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그 당시 보였었는데 요것은 이제 그 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 그 연구 지원이 그 중단되는 바람에 우리 연구도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그 알보픽스라는 게 페인트인데 어떤 생약 그 화학 성분이 아니라 어떤 그 생약 성분을 응용한 페인트라 그럽니다. 그 독일인인가? 독일에서 제조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것을 이제 습한 벽에 발라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그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 이 페인트를 응용하면은 어쩌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석고병은 이제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라는 이제 원인균이 다르죠. 보통 메커니즘은 백무병하고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백무병, 석고병 그냥 다 석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뭐 꼭 구분해야 뭐 속이 시원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 진균의 포자가 유충에 침입해서 회색에서 진한 회색의 사체를 남기는 것은 이 백무병과 마찬가지고요. 딴 나라에서 백무병보다는 피해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주가 되는 녀석은 아스코스페라 아피스 그 백무병의 그놈이 일단 그 원인체일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 치료 증상도 백무병과 유사하죠. 근데 여기서 또 석고병의 원인체, 스턴부르의 원인체, 아스퍼질러스 플라우스, 이거 뭐 라틴어가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얘네들은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를 내놓는데 이것은 식구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루지는 곰팡이입니다. 강력한 간 독성이 있고요. 아플라톡신. 또 간 발암성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낀 땅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의 독성인 아플라톡신 때문에 곰팡이 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에 의해서 석고병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아플라톡신이 꿀에 전류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면 이제 아플라톡신이 꿀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검출이 된다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기시켜 드리고요. 이제 현미경으로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로 이제 푸른 곰팡이죠. 곰팡이의 내는 분비물들이 페니실린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항생 물질로 우리한테 이로운 것도 있지만 또 곰팡이 독소도 우리 건강에 큰 해를 미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포자낭에서 이제 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곰팡이병, 일종의 감염성 곰팡이병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뇌점합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